대검 과학수사부장님 나오셨나요? 네, 잠깐 나와 보실까요? 자, 이게 지금 이렇게 고도화되는 이런 기술, 이런 전문성을 요구하는 이런 거는 일반 또 그런 체계적인 수사 전문 검사를 양성을 해서 그걸 수사를 해야 제대로 된 수사가 되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검사의 수사권을 갖다가 이렇게 박탈을 해버리면 이렇게 양성된 시고 이렇게 노후와 축적된 이 역량을 어떻게 이렇게 또 사장시키는 현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수사부장님, 네. 예, 지금 검찰의 기술 이런 유출 범죄에 관한 만약에 이게 수사권이 우리 검찰에서 박탈될 경우에 이런 우려되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좀 해줘 보시죠. 예. 기술 유출 범죄의 경우에 이제 범행의 수법이 워낙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데다가 또 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돼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동안에 또 증거가 인멸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뭐 방사청이라든지 중기부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해외 주로 국외 유출되는 상황이 있으면은 재빨리 또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서 또 기소 그리고 유죄 선고까지 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의 거점청에 또 전문 부서를 마련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기술수사 전문 수사 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에 한 250명 정도 직접 수사하고 한 70여 명 정도 구속 수사를 했습니다. 일부 이제 국회에 나간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직접 수사의 경우와 그다음에 전체 기술 유출 수사의 경우에 구속률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예, 그렇죠. 네네. 자, 이런 기술 유출 범죄 이것도 그렇고 또 지금 또 마약 범죄가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마약 범죄자들이 급속히 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행님?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검찰에서는 또 치밀한 여러 가지 많은 수사 이런 경험과 이런 역량을 좀 축적을 해서 예. 어쩌면은 이게 또 조직화된 이런 마약 범죄를 그렇게 또 예방하기 위하고 또 이거를 또 수사 성과를 내려면은 결국은 이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아주 큰 효과를 내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만약에 이렇게 검찰에서 또 이런 수사권을 또 이렇게 또 박탈해버리면 지금 이렇게 조직화된 고도의 그런 범죄들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이 마약 범죄가 과거보다 급격히 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만 해도 벌써 한 2, 3만 건 가까이 이런 범죄들이 발생하고 앞으로도 또 우려가 되는데, 자, 이런 마약 범죄라든가 아까 말한 기술 유출 범죄라든가 이런 강력하고도 조직화되고 전문화된 범죄에 대비해서는 검찰의 우수한 수사력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예. 과연 이렇게 수사권을 박탈할 경우에 이게 정말 우리 국가의 중대한 산업의 그런 위기가 올 수가 있고 또 이런 또 민생 현장이 불안해질 수가 있고 우리 사회가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단호한 입장을 좀 개진을 해서 수사 역량이 일시에 소진되고 또 그것이 사장되고 그야말로 소멸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장을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일단 마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검찰에 오로지 마약 수사만 하는 마약 전문 수사관이 약 한 35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 인력들이 마약 수사만 전담하는데 저희들 의원님 말씀처럼 이 마약은 중대하고 또 사장돼서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찰, 경찰, 관세청 이렇게 두루두루 마약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시너지를 내는 합동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지금 강구 중에 있고 국가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해서도 검사들과 그리고 전문 지식이 있는 특사경들하고 같이 합동 수사를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어서 절대 수사 총량이 역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발언 시간이 한참 전에 끝났습니다. 네, 정리해 주십시오. 범죄 예방 차원에서 예. 이거는 섣불리 접근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네? 예. 충분한 이런 예방 대책과 여러 가지 사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뭐 공론화라든가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해야지 무조건 시한 정해놓고 1년 내에 모든 걸 마무리하겠다. 이거 동의하기는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초과를 제외하고는 좋은 질문 해주셨네요. 네.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검 차장님, 예, 12월 3, 4, 5, 6일 4일간에 예. 이 12월 한 달 특활비의 절반 그리고 이 월 평균 특활비 보통 3억 3천 정도 지출하는데요. 이 4일간 이례적으로 3억 4천을 씁니다. 한 달에 보통 3억 3천 쓰는데 3억 4천. 예. 이때 내란과 정말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어찌되건 특활비 사용이 검사장들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뭐 당연히 동의하실 거라 보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정치 수사를 아주 기획적으로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2023년 4월과 5월에 수원지검이 했던 여러 가지 수사 잘 하실 겁니다. 이화영, 이재명 대표 당시, 김용 전 부원장, 그리고 대장동, 성남FC, 대북송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사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특활비의 약 20%를 5월에 본인 혼자 씁니다. 그런데 이 특활비 사용이 보통 저희한테 저 이글소 위원장이라서 여러 심사하다 보면 항상 뭐 수사와 관련됐다라고 하시는데 국정수행이라고 했어요. 국정수행 및 정보교류 등 업무 활동 지원이다. 국정수행을 지검장이 할 게 있습니까? 검사가 국정수행을 도모합니까? 원칙과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 저희들 정보 수집이나 기밀 수집 활동을 기관장들도 의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검사장이 직접 하냐고요? 예, 뭐, 그거 하고 보고를 받으시죠. 직접 안 하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해외 좀 알겠습니다. 고급 박상현 검사 앞으로 나와주세요. 시간 좀 멈춰주십시오. 그 연어진술 세미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교도관도 외부 음식이 반입된 적이 있다. 또 김성태 씨도 술은 페트병에 담아 준비해라.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녹취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때 이 검사는 박상현 검사 담당 검사겠죠? 김성태 씨가 그 녹취가 확인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위증한 걸까요? 아니 확인되신 아니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보도가 있잖아요. 확인되신 게 있어야 아니, 그걸 제가 묻지 마시고 대답을 드리지. 맞냐 안 맞냐만 답변하시면 되죠. 아니 그 왜 이렇게 오만합니까? 아니, 아니 거짓말을 그 국민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니 있지도 않은 발언에 검사가 아니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되죠. 어떻게 압니까 제가? 그리고 증인은 예 아니요만 하시면 되지. 아니, 답변을 하시면 되지. 근거가 뭐냐 답변을 이렇게 하시는 되묻는 게 아닙니다. 아니 질문을 제가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라고요. 질문을 다시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외부 음식이 질문을 다시 반입됐다. 해주십시오. 교도관이 외부 음식 반입된 적 있고 저기요.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질문을 시간 해주시면 내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상현 검사. 예. 아니, 그러니까 답변하시라고요. 제가 질문을 안 국민들이 듣으니까. 궁금해하시는 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있는데 왜 답변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게 거부하시면서 제가- 어떤 게 저한테 제가- 왜 되물어보시는 거예요? 질문을 맞냐 안 맞냐만 확인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검사가 전지 제가 여쭈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여쭙는 겁니다. 김성태 씨가 회사 직원에게 김성태 접견 녹취록이 있습니다. 술은 페트병에 담아 준비하라.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말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지시를 해요. 그럼 이 지시에 대해서 그 검사가 본인을 지칭하는 검사냐라고 질문 드렸는데 그걸 왜 전혀 저한테 묻습니까? 뭐 아니면 없는 아니라고 하면 얘기고요. 되죠. 전혀 뭐 사실 무근인 얘기인 알겠습니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검 차장님, 24년 4월 17일에 수원지검이 언론에 발표합니다. 15시 30분경에 발표를 하고요.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외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 일체 없다. 1315 사무실로 사무실이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는데, 자, 수원지검이 수원구치소에 4월 17일 날 언론 발표 전수조사란 명목으로 전수조사 언론 발표하는데 수원지검이 수원구치소로 공문을 보내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고두성 송민경 검사가 16일, 17일 이틀간 5분에서 2, 3분 정도씩 통화하고 나서 17일 날 수원지검이 발표를 하는데 그러면 하고 나서 지금 공문을 보내서 사실관계 확인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제대로 된 조사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그 부분도 잘못된 보고가 있었는지도 서울고검의 그 인권침해대업부에서 살펴보고 있는 아마 거죠. 저는 이 연어진수 세미나가 아주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방금 박상경 증인이 제가 아까 질문할 때
딸 집에도 줬던 폰을 갖고 왔다고 했는데 이거 2월 18일에 있었던 폰 지급하는 과정, 또 3월 18일에 검찰에 진술 번복하는 과정이고요. 이 날짜는 6월 21일 출정 일지에 교도관이 작성한 겁니다. 하도 위법행위를 많이 하니까 15시 5분부터 15시 40분까지. 자, 박상윤 검사 아까 저한테 뭐라 했어요? 핸드폰을 딸 집에 뒀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오라 해서 받았다고요? 6월 이 날짜는 교도관이 출정 기록에 비고란에 써놓은 이 출정 기록 날짜는 6월 21일이에요. 본인 박상경 검사 했던 말은 2월 18일 날 핸드폰 갖다 준 날, 그다음 3월 18일 날 가족 상봉시켜 준 날, 그리고 결정적으로 검찰 출정 시에 사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변호인 접견 규정은 있지만 일반 면회 규정이 있습니까? 검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접견할 수 있지만 일반 면회 접견 못하는데 위법하게 불법하게 규정에도 없는 걸 박상현 검사가 직권남용한 거예요. 이거 답변해 보세요. 답변 드릴까요? 21일 날 교도관이 작성한 출정 기록입니다. 예, 수사 필요사항 참고인으로 소환했을 뿐 접견을 해준 적은 없습니다. 접견했다고 써 있어요. 교도관이. 예, 그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박상현 검사 당장 수사해 주십시오. 대검찰님 아시겠습니까? 예, TF팀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증이야 위증. 위증한 거잖아요. 6월 21일자 출정 기록인데 2월 18일 걸 가지고 위증하면 됩니까? 어떻게 저렇게 다 나왔는데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지? 교도관 출정 기록에 써 있는 거 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 교도관이 왜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다 나와도 거짓말을 할 정도로. 하나도 위법을 안 하니까 야. 교도관이 써놨다는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 검찰을 그렇게 불신하면 윤석열 정권의 폐망에 기여한 검사들까지 다른 검사들은 괜찮아요. 인정은 인정이 박상현 검사는 대사들이 문제지. 윤석열 정권을 완전히 망하는 위증한 거잖아요. 중에서도 공을 제시했습니다. 2월 18일, 3월 18일 있는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6월 21일 날 출정 기록 있는데 교도관이 써놓은 거예요. 출정 기록 비고란에. 결정적 준비 안 하니까 위증하고 지금 진술 세미나 했던 거 다 숨기고. 우리가 다 조사했어요. 우선 이화영 본인의 진술부터 바뀌었잖아요. 이게 우리가 다 조사했어. 기록들이 많은 거예요. 네, 다음은 조백숙 의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박상현하고 냈지만. 우리가 다 저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대행님, 예, 예, 지난번에 보니까 그 검사들이 사표를 많이 냈다고 그래서 제가 박준태 의원님 그 자료를 보니까 147명이 사직을 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숫자는 다 수리를 했습니까? 수리를 한 숫자입니까? 그 부분에 수리까지 포함됐는지는 제가 미처 확인하지는 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검사들이 사표를 냈는데 수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왜 수리를 안 하는지 제가 그 질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료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의원 면직 제한 사유 조회 등 절차 진행으로 일부 사직서 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지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지연을 시키나요? 사실 그 검사 임면에 대해서는 저희 대검 소관이 아니고 법무부 법무부의 소관입니까? 소관이라서 저희들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종합감사 때 물어보죠. 근데 저희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왜 수리를 안 할까? 과거에 그 임성근 판사가 사표를 내려고 하니까 김병수 전 대법원장이 수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민주당에서 탄핵하려고 하는데 내가 수리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혹시 이게 어떤 그런 정치적인 고려가 있나? 그게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그 조직 사기 피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뭐 중간에 끊겼는데요. 예. 연이어서 좀 물어보면은 이 금융 다단계 사기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서 그 동영상 보셨듯이 피해자들은 그래도 그나마 검찰에서 수사를 했을 때 전문성이 있고 좀 피해를 회복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되니까 걱정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보안 수사권은 필요하다. 그래서 무슨 보안 수사를 무슨 다시 뭐 검찰 수사권을 부활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뭐 껌껌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제도가 불완전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잘못된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는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소를 담당하는 기소를 담당하는 뭐 앞으로 뭐 공소청이 될지 그쪽에서 하는 것이 이 기소와 관련돼서 연계가 되니까 저는 그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검찰의 보안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예가 많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PT를 좀 띄워줘 보세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어떤 한 사람이 계속 그 위치 추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 그래가지고 경찰에서는 그냥 하루 정도 위치 추적 범행으로 이제 송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상해서 수상해가지고 이상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그래서 보안 수사를 요구를 했는데 경찰이 못 밝혔어요. 그러자 다시 이제 재송치를 해서 검찰에 직접 수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디지털 포렌식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위치 추적이 단독 범행이 아니고 뒤에서 그 모 건설업체 대표가 의뢰를 해가지고 경쟁사의 임원들을 저렇게 위치 추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4사람뿐만 아니고 3사람도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산업 스파이 행위를 했다. 그래서 이 위치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 사실을 밝혀내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큰 이제 이 범죄에 대해서 밝히고 처벌을 했거든요. 예. 이런 걸 보면은 저는 검찰 수사권이 보안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 사장될 법한 이 범죄가 이게 밝혀진 거죠. 예. 예, 그다음에 또 보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지금 보세요. 의정부 경찰서의 모 경위예요. 그런데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주겠다 하면서 수사무마 명목으로 2억 얼마를 저렇게 수수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한 거 보세요. 불기소를 내가 마무리한다는 게 매력 있지 않아? 어느 검사보다 나을 거야. 그 다음에요. 자,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버릴게.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사의 어떤 공정성과 이게 부패랄까? 이럴 그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보안 수사권을 좀 가져야 되고 견제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 자, 아까 그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자꾸 이게 보안 수사권 인정하면 검찰권의 부활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그런 걸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요구하지는 않고 아무튼 대행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제 뭐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물론 저희들 보안 수사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뭐 의원님 말씀도 아마 일정 부분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게 있다면 그 부분은 작동을 못하게 보안 수사권의 악한 부분은 제거를 하고 지금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선한 작용들을 키워주시면은 저희들 얼마든지 뭐 억울한 사람들 구제내고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9명 그 진범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제 생각에는 검찰의 보안 수사입니다. 실제 지금 사건이 경찰이 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거나 불기소 혐의로 넘겼을 때 다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라 하면 확정 평량이 있어서 경찰들이 자기의 뜻을 잘 고치려고 안 합니다. 이 또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확정 평량을 제거한 상태에서 공판 검사를 하여 새롭게 하자는 것이라면은 수사 상태에서도 이 확정 평량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미 한번 어떤 뜻을 가진 확정을 가지고 있는 경찰로 하여금 다시 볼 게 아니라 제3자적 입장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검사가 다시 한번 내다보면은 더 큰 시각에서 뭔가 국민의 인권을 갖다가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보안 수사가 검사의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맡겨달라. 잘못한 부분은 음악에 굳이 때 잘하는 부분은 저희들 계속 잘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그 부분을 제한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서 그걸 다시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저는 정의를 구현하는 것도 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소리도 다 끝냈어. 저는
그래서 얘기 안 했어요. 나는 저렇게 무리하지 않아요.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그 조선주 선배가 네, 진행에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노만석 직무대행님, 예. 우리 관봉권 띠지 얘기 좀 한번 하고 갑시다. 저 예. PTA 보시면 제가 이 사건 관련해서 몇몇 수사관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 되냐 그랬더니 수사관들이 다 똑같아요. 아주 간단한 사건이다. 이거는 건진법사에게 검찰이 인사청탁한 건 관련해서 알선 수재 혐의와 관련된 수사 과정에 압수수색을 한 거다. 근데 돈이 세 가지가 나왔다. 한국은행 관봉권, 신한은행 띠지, 고무줄 묶음 현금. 그러면 적어도 청탁을 3군데 이상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 모든 수사관이 딱 보면 아는 거다. 그런데 여기 더 큰 문제가 하나 있더라. 뭐냐? 한국은행 관봉권이 있다. 저건 개인이 돌리는 돈이 아니니까 아주 큰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거다. 대통령실일 수도 있겠죠. 통상 기본적으로 수사의 기초를 아는 사람들은 야 경로 세계를 찾았네. 그렇게 해서 각각의 띠지나 이런 것들을 증거로 보관하고 그 경로를 추적해 들어가는 것이 이 수사의 기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걸 다 모아놨어요.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 3,300매 1억 6,500 하면 이게 한 사람한테 온 건지 누구한테 온 건지 도무지 안개 속에 묻혀서 추적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냐? 두 가지를 보면 되겠다. 이 수사관들이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개인의 실수라고 한다면 검찰은 중징계하고 한직으로 보낼 거다. 왜? 조직적으로 위협받을 일은 없겠죠. 개인의 실수니까. 그런데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 외압이 있었다. 그럼 분명히 찾아봐라. 누가 개입했는지를 찾고 그 사람은 분명히 승진됐을 거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분명히 꽃보직으로 갔을 거다. 결론은 똑같다 이거예요. 그죠? 직무대행님 그렇습니다. 자, 제가 찾아봤습니다. 누가 있는가? 10월 23일 날 국감에서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이주연 계장에게 질의를 해서 진술을 받았죠. 검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회귀했다. 그 검사가 누구냐? 최재현 검사라고 했습니다. 최재현 검사. 그때까지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너스레를 떨다가 그날 이주연 계장이 최재현 검사의 지시를 받고 회귀했다라고 나왔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 다음에 수사관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최재현 검사가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25년 1월 9일에 최재현 검사가 처음 사라진 사실을 인지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폐기시켜놓고 인지를 했다는 궤변을 늘어나요. 한 달 뒤에 2월 3일 야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장으로 승진을 해요. 야 수사관 얘기 똑같다. 8월 27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꽃보직을 받고 영전에서 갑니다. 이 영전 누가 했습니까? 이거 누가 했습니까? 직무대행께서 하셨잖아요. 직무대행께서. 그죠? 다음 페이지 열어주세요. 쏙쏙 들어오네. 그 검찰이 통상 어떻게 움직이냐? 첫 번째, 은폐를 지시한다. 두 번째, 은폐를 효과적으로 해준 사람은 승진을 시킨다. 세 번째, 승진 이후에 꽃보직으로 보직 이동을 시켜준다. 똑같습니다. 마약 게이트 은폐 의혹, 신준호, 윤국권, 김현실 전부 다 승진했죠. 승진 이후에 얼마 뒤에 꽃보직으로 주요 보직으로 다 옮겨놨습니다. 그죠? 최재현 관봉권 띠지분실 은폐 의혹이 있는데 승진을 시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영전을 시킵니다. 이야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면 다 윗선이 있는 거다. 윗선이 누굴까? 윗선이 놀랍게도 마약 게이트 은폐 의혹 우리 직무대행께서 합수단 단장하셨죠, 그죠? 합수단 단장하시지 않았습니까? 안 하셨어요? 합수단 단장은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예. 이 사건에 관여 안 하셨어요? 이 보직에? 팀을 제가 자, 최재현 검사 예. 부장 승진 아까 물어봤죠? 예. 서울로 데려온 거 본인 아니세요? 그리고 최재형 검사가 그렇게 뭐 좋은 보직으로 간 건 아닙니다. 좋은 보직으로 간 게 아니다. 예. 그리고 좋습니다. 저건 좀 너무 제가- 약 같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예. 우리 직무대행이 윗선입니까? 누구의 윗선 말씀입니까? 저 사건에
윗선 아닙니다. 그냥 아니에요? G 라인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무대행 맡겨놓고 떠난 이유가 저보다 은폐시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저 그렇게 뭐 은폐시킬 만큼 재주가 뛰어난 나중에 검사가 문제 드러나면 다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예예 위정죄 처벌 받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제안 드리죠. 예, 예. 그런 의혹이 터져 나왔어요. 그러면 의혹이 터져 나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최재현 이제 상설 특검에서 수사하고 시작이 되죠. 예. 관봉권 띠지, 그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직위 해제 시키세요. 예? 보직에서 빼세요. 상설 특검 검사가 제대로 되게끔 한직에 내버려 두고 조사에 철저히 협조하면 제가 직무대행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나는 관련이 없다 그 말 내가 믿을 수 있어요. 지금- 마약 관련해서도 저분들 마약 주요 수사보직에서 다 빼세요. 그리고 어쨌든 국민적 의혹이 저 세 사람이 인천지검 있을 때 마약 세관 사건 덮었다라고 하니까 한직에서 빼고 보직에서 빼고 수사받게 하시면 제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분들은 전부 법무부와 지금의 이 정부의 법무부하고 대통령실에서 낸 인사지 제가 낸 인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전제 사실이 좀 잘못됐습니다. 본인들이 추천한 거잖아요. 제가 이제 저 의원님 저렇게 생각을 해서 저렇게 보이는 거지 사실 저렇지는 않습니다. 나 그렇지 않아요? 예, 예. 책임지실 수 있어요? 예, 책임지겠습니다. 만약에 저것이 단 하나라도 밝혀진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 제가 기억합니다. 예, 예. 네. 아니 국민은 다 아는 내용이지. 의사진행 발언 좀 1분짜리 의사진행 발언. 국민이 뻔히 다 알지. 없어요. 아니 저기 그 네, 데시벨 다음은- 제한 좀 해주세요. 예? 주진우 의원님이 받아주시나요? 불못합니다. 그 데시벨에 기여하는 분 중에 한 분은 송석준 의원님도 포함되실 것 같은데요. 우리 그 국회 방송 다시 검증해 볼까요? 그럼 보여주세요. 송석준 의원님 제안하시면 국회 방송 검증을 해보겠습니다만. 송석준 네. 끌어들이지 마. 가만히 있는데 자꾸 끌어들이고 있어. 서영교 가만히 있어. 자제하세요. 가만히 있어요. 데시벨 좀 낮추세요. 송석준, 야 데시벨 가만히 좀 있을 때 가만히 있어요. 데시벨 좀 낮추세요. 끌어들이지 말고. 데시벨 좀 낮추세요. 봐주니까 자꾸 끌어들이네. 데시벨 좀 낮추세요. 조심해. 근데 그 송석준 의원님께 저 속기사 분들이 가장 큰 피해자일 겁니다 아마. 네, 주진우 의원님보다. 네. 저런 스타일 기억하고 생각하니까 좋겠네. 그러니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냥 빈말로 한 게 아니라 진심이고 네, 다음 질의는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찰부장님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가능하면 그 왼쪽으로 좀 서주시죠. 네. 위원님 저기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예, 예. 네. 드시죠. 예,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관봉권 띠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건진법사 전성배 씨한테서 압수한 관봉권의 띠지가 분실이 됐는데 이거를 구주위에서 분실을 했거나 또는 고의로 이것을 없앴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담당 검사나 수사관들은 전혀 그런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관련자들이 이게 누구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내가 부주의한 건데 만약에 내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다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 상황인가요? 네,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예. 그럼 여기 저는 이제 중요한 점이 이 띠지를 분실해서 수사에 중요한 정보가 이제 사라졌다. 그 자금 추적에 필요한 어떤 단서나 증거가 없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지금 띠지에 나와 있는 여러 정보들은 관봉권의
겉을 포장하고 있는 스티커 안에 그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띠지에 있는 모든 정보는 관본권 스티커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관본권 스티커는 띠지보다도 더 많은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띠지와 관련된 그 상세한 수사 보고를 네. 수사 보고가 기록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관본권 스티커는 이미 다 사진 촬영이 돼서 지금 언론에도 공개가 됐고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띠지에 있는 정보가 수사를 하는데 꼭 필요해서 중요한 정보인데 이것이 없어져서 자금 추적이 불가능하게 됐고 이 범죄를 은폐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중간 감찰 결과를 네. 장관께 보고를 했기 때문에 네. 최종 결과 발표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품으로 이전하기 확인은 다 되는 네. 상태라는 거죠. 적어도 수사에 필요한 정보가 없어진 건 아니다. 이 정도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께서는 띠지 이상으로 지문과 관련된 수사도 차질이 생길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질타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한문혁 부장검사 관련 보도를 봤어요. 제가 그 특검 파견 검사가 피의 혐의가 있는 사람과 같이 식사했던 것이 드러나서 지금 복귀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4년 전에 우연히 식사를 하게 됐고 원래 알던 사람은 아닌데 우연히 만나게 됐고 어떤 자리에서 그리고 사건 관계자인 거는 더더욱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는데 이렇게 보도된 것보다 더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까? 감찰 진행을 좀 해봐야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검에서 감찰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감찰 착수한 겁니까? 시작을 했나요, 감찰을? 저희가 네, 시작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감찰 내용에 대해서는 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좀 어려운 상황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직무대행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금 저는 이런 일이 그 민중기 특검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민중기 본인은 주가 조작 공범으로 지금 국민 공분을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네오세미테크라는 주식 아주 유명한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피해자가 7,00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이 2천억이 넘는 사건입니다. 개미들 피눈물 나게 하고 본인은 1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아무런 입장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종목으로 민중기 특검에서 수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본인도 거기서 시세 차익을 본 다음에 같은 주식에 대해서 주가 조작으로 수사를 하냐 하니까 수사 대상은 아니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에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 대상이 아닌데 왜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하면서 지금 자기 직원들 파견 나온 직원들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엄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민중기 특검 수사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이제 뭐 고발장이 접수됐으니까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 부탁. 전달이 안 됐습니다. 저한테 그날 그때 못 바꿉니다. 한번 바꾸면 그날은 끝까지 갑니다. 네. 박지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상용 검사도 얘기 나오죠. 저리 나오죠. 조용히 하세요. 나가니까 조용해. 가세요. 어서 가세요. 박성영 검사. 제가 서울중앙지검 25년 고객입니다. 25년 검찰에 아니
잡혀다니면서 수사를 받고 지금도 재판 중이에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게 검찰입니다. 이제 마지막 대검 국정감사를 하면서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25년 전 수사를 받을 때도 돼지고기에 술에 검사가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막는 사람은 교도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도관을 늘 검사들은 해척시켜요. 그 방에 못 들어오게 하고 밖에 기다려라. 그렇지만 수사하면서는 교도관 반드시 배석해야죠. 반드시 하는 거예요. 박종철 고문 사건도 정의로운 교도관의 진술로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박상용 검사는 교도관들이 적은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교정본부 교도관들이 오늘 박성령 검사의 그러한 진술을 보고 엄청나게 흥분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힘이 없어요. 제 말씀에 잘못된 게 있습니까? 교도관이 거짓말을 기록합니까? 평가가 잘못됐다는 취지입니다. 교도관이 수사는 다 들어가세요. 못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들어가세요. 네. 제가 25년 당해봤다니까. 3년 감옥도 살아보고. 우리 총장 대행 예, 검사 생활 몇 년 하셨어요? 26년째입니다. 26년 전 예, 안기부에서 검찰을 어떻게 출입했습니까? 안기부 직원들이 월요일 날 가서 검사님 어제 골프 몇 타 치셨대요? 그 변호사님 술 잘 잡수대요? 하면은 아무 소리 못하고 다 시키는 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개혁해 준 게 서훈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입니다. 지금 검찰의 국정원 아이들이 나와서 간섭합니까? 출입도 못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달라졌죠?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달라진 게 뭐 있어요? 아니 어떻게 박상용 검사가 교도관이 기록한 제가 25년 경험한 지금도 변하지 않고 정의로운 교도관의 기록을 아니라고 저런 철면피한 검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검찰의 운명을 자업자득해서 해지되는 거예요. 관봉? 감찰부장 이리 나와보세요. 네. 대한민국에서요 관봉을 제일 많이 써본 사람이 박지원입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썼어요. 제가 볼 때 관봉을 김건희가 처음 받은 거예요. 윤석열이 받았죠. 받아가지고 건진 법사한테 이게 관봉이야 하고 주니까 갖다가 모셔놓은 거예요. 신주다시. 그리고 아까 뭐 우리 신동욱 의원 말씀하시는데 위에서 시켰든지 밑에 사람들이 실수했든지 관봉 딱지를 없앴다. 이것은요 어떻게 됐든 잘못이에요. 자 보십시오. 과거에 유병은 모 종교 책임자 있었죠? 네. 그분 시체를 발견했는데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 때 현장을 가보니까 풀을 다 베버리고 증거가 다 없어져 버렸죠. 왜 그랬냐? 목이 흉하니까 사람들이 보는데. 자, 이재명 대표 피살됐을 때 와이셔 쓰고 빗자국 다 없애버렸잖아요. 관봉 그렇게 없은 것을 누가 수사기관의 제1은 증거 보존인데 이걸 믿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게 엉터리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국민이 훨씬 똑똑합니다.
1분만 쓰고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지금 송석준 의원님이 오늘 진짜 질문을 잘하셨어요. 진짜 존경합니다. 기술 유출, 마약, 국제 도박, 국제 범죄, 로맨스 스캠, 보이스 피싱, 해킹. 아까 뭐 어떤 회장 나와서 해외 기술 유출 다 검찰에 한다. 다 국정원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